우씨는 대체 어떻게 왕후가 되었을까? 삼국사기에 남아있는 기록을 보면요,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왕후는 우소의 딸이다. 우소,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 자, 삼국사기에 남아있는 5부족의 이름입니다. 이게 고구려 초반에는 이렇게 연맹 국가로 절대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왕권의 나라는 아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구려 초기만 해도요, 5개 부족을 다스리는 군장은요, 왕에 맞먹을 만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5개의 부족 중에서 압록강 중상류 일대의 그 소국들을 제패하며 성장한 요 게르부. 자, 이 게르부는요, 강력한 군사력과 상대적으로 높은 문화 수준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5개 부족 연맹체의 우두머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구려를 건국한 사람이 누구죠? 주몽. 주몽도 바로 게르부 출신입니다. 그리고 주몽 이후에도 게르부 출신 인물들이 고구려의 왕이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씨 왕후의 아버지 우소. 우소는 어느 부족 소속이었을까? 우소는요, 연나부 소속이었어요. 연나부. 고구려를 세울 때 결정적으로 도움을 줬던 게 저 비류나부. 저 비류나부가 사실은 왕비족이었어요. 그래서 게르부와 비류나부가 중심이 돼서 국가를 유지하고 발전시켰는데, 문제는 7대 왕 차대 왕 때에 너무 폭정을 하니까 연나부 출신의 명인답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결국은 차대 왕을 죽이고 새로운 왕을 옹립했는데, 그 사람이 신대왕, 바로 고국천왕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신대왕이 자기를 도와준 연나부 출신의 여인을 자기 아들의 부인으로, 그러니까 며느리로 삼아서 우씨 왕후가 결국은 핵심 세력으로 등장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씨 왕후는 출신 부족 연나부의 후광과 유력 지배층 가문이었던 아버지의 힘 덕분에 고국천왕과 결혼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 우씨 왕후는 과연 어떤 성격을 지닌 인물일까? 이제 패배를 인정하시죠. 뭐가 되려고 저럴까? 안 그래 유모? 장수가 될 거라니까? 자, 이 드라마는요, 우씨 왕후라는 인물과 관련된 기록에 창작을 더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씨 왕후의 어린 시절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훗날의 역사적 기록으로 추측해 보면 장수가 되시면 소신들은 따를 것이옵니다. 우씨 왕후는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당차고 진취적인 여인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우씨가 왕후 자리에 오르고요, 약 4년의 시간이 지난 184년 고국천왕에게 아주 든든한 뒷배가 되어줄 일이 생깁니다. 중국 호안의 요동태수가 고구려를 침공을 해요. 이때 고국천왕이요, 직접 출정해서 후안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때 우씨 왕후의 친정 연나부에서도 군사를 보내가지고 고국천왕을 도와줘요. 덕분에 요동태수와의 전투에서 고국천왕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이후 고구려에서 우씨 왕후와 연나부의 입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강력해져 갑니다. 자, 그렇게 약 6년의 시간이 흐른 190년 9월, 우씨 왕후가 커다란 충격에 빠질 일이 생깁니다. 고국천왕의 아버지 신대왕의 즉위를 도우며 성장한 연나부, 게다가 요동태수가 침공해 왔을 때도 연나부에서는 고국천왕을 도와서 전쟁에 나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요, 고국천왕이 왕후의 친척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왕후의 친척으로서 나라의 권력을 장악하였는데 그 자제들이 모두 권세를 믿고 무례하고 거만하였으며
남의 자녀를 노략질하고 전택을 빼앗았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원망하고 분통해야 하였다. 그러니까 우시 왕후의 친척이자 연나부 출신 귀족이었던 어비류와 좌가려, 이 사람들이 연나부와 왕후의 힘을 바탕으로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권력을 장악한 것도 모자라서 권력을 마구 남용하면서 백성들한테 막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고국 천왕이 이들을 죽이려고 할 때 문제가 더욱 심각해집니다. 왕이 이를 듣고 화를 내며 그들을 죽이려 하니 좌가려 등이 사연나와 더불어 반란을 도모하였다. 남편인 고국천왕은 우시 왕후의 친척들을 죽이려 하고 왕후의 친척들은 이에 반발해서 반란을 도모한 상황. 사실 이거는요, 부부관계는 물론이고 이 왕후의 자리까지 위협받을 만큼 아주 중대한 사건입니다. 고국천왕은요, 중국 후한과의 전쟁에 직접 출정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란 소식을 전해들은 고국천왕은요, 이번에도 직접 군대를 이끌고 출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시 왕후 친척들이 일으킨 반란을 단숨에 진압합니다. 이후 고국천왕은요, 반란을 일으킨 우시 왕후의 친척들 어비류, 좌가려 일당을 붙잡아서요, 재산을 모조리 환수하죠. 그렇다면 이때 우시 왕후는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삼국사기에 보면 의외로 아무런 처벌을 안 받습니다. 그죠. 예. 다행이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시대 같으면 구족을 멸할 어마어마한 반란을 일으킨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저 연나부 세력이 워낙 셌던 것 같아요. 여전히. 다만 고국천왕 입장에서는 야, 이건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제 뭔가 해야겠구나라는 정치적 결단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왔다는 걸 감지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바로 이때 고국천왕의 곁을 꿰찬 인물이 있었습니다. 고국천왕 하면 그냥 항상 패키지로 같이 등장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네, 을파소는 고구려 명제상 중 명제상으로 고국천왕과 고구려의 기틀을 함께 다져온 신하인데요. 나중에는 아주 높은 위치, 신하의 최고 자리까지 올라가는 인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이 국상에 임명된 을파소란 인물은요, 지금까지 고구려 조정에서는 쉽게 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을파소는요, 귀족이 아니에요. 평범한 농부 출신이었습니다. 아니되옵니다. 국상은 다섯 부족이 제가회의로 결정에 앉힌 것이 우리 고구려의 법도인데 고작 좌물촌에서 농사나 짓던 이딴 자에게 어찌 그 자리를 맡긴단 말씀이옵니까? 아니되옵니다, 폐하! 이제부터 을파소의 뜻이 곧 짐의 뜻이니 복종하지 않는 자는 일족을 멸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고국천왕은 점점 더 몸집이 커지는 연나부를 비롯해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귀족들의 힘을 좀 견제할 만한 왕후의 외척이나 부족의 힘을 배후해두지 않는 그런 인물을 곁에 두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직위가 낮더라도 능력 있는 인물을 뽑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인물들과 함께 개혁 정책을 펼치고자 했던 것이죠. 교수님, 고국천왕은 왜 하필 그 농부 출신을 국상 자리에 앉혔을까요? 예. 을파소에 대한 삼국사기 기록을 보면 힘써 스스로 농사 짓는 사람이다.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스스로 농사 짓는 사람이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분들이 세금을 내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금 내는 자영농 이런 신분들이 많아야 되는데 귀족들이 너무 횡포가 심하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소장농으로 또는 날품팔이하는 사람으로 전락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심지어 귀족들의 노비가 되니까 안 되겠다. 결국 고국천왕은 왕권을 위협하는 귀족 세력들을 약화시키고 중소 자영농층, 그 백성들을 강화하는 정책을 쓰기 위해서 그런 방식을 찾아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약 3년의 시간이 흐른 194년, 고국천왕은 을파서와 함께 고구려의 이 제도를 완성합니다. 바로 진대법은 한능검뿐만 아니라 교과에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고국천왕과 함께 꼭 언급이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국가 지원 저금리 대출이라고 보시면 저금리 되는데 이제 봄에 아무래도 곡식이 많이 떨어지는 시기다 보니까 그때 국가에서 좀 빌려주고 나중에 이제 가을에 좀 갚을 수 있게끔 하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구일제도. 자, 이 진대법을 완성한 고국천왕은요, 이후에도 을파서와 함께 고구려의 제도를 정비해 나가죠. 동시에 왕후의 세력, 연나부를 견제하면서 왕권 강화를 계속해 나갑니다. 그런데 197년 5월 우씨 왕후의 입지를 또 한 번 거세게 뒤흔들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전하, 폐하께서 하늘로 돌아가셨사옵니다. 우씨 왕후의 남편 고국천왕이 갑자기 죽었다는 겁니다. 고국천왕이 사망했다는 사실이 아직 궁에는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왕의 죽음을 알게 된 왕후의 일반적 행동. 왕의 죽음을 모두에게 알리고 바쁘게 장례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알려야죠. 그죠? 자, 그런데 남편의 죽음을 알게 된 그날 밤 우씨 왕후는 은밀히 궁을 빠져 어디론가 갑니다. 서둘 거라. 우씨 왕후가 찾아간 곳은 다름 아닌 고국천왕의 동생 왕자 발기의 집이었습니다. 당시 고국천왕에게는요 3명의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발기, 연우, 계수. 자, 그런데 왕자 발기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늦은 밤 형수가 난데없이 지금 집에 들이닥친 상황이잖아요. 고국천왕의 동생 발기는요 우씨 왕후를 향해 왜 자신을 찾아왔느냐고 물었겠죠. 자, 그러자 왕이 후손이 없으니 그대가 마땅히 이어야 합니다. 사실 고국천왕과 우씨 왕후 사이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기는 고국천왕의 뒤를 이어서 어디에? 왕자리. 왕위에 오를 가능성이 제일 높다. 높았잖아요. 자, 그런데 발기 입장에서는요 지금 형의 죽음을 안다 모른다? 몰라요. 몰라요. 왕의 죽음을 알리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갑자기 찾아왔다는 것은 한번 간을 보는, 자기들과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한번 찾아봤던 것 같고, 그 우씨 왕후 입장에서 만약 여기서 좀 손을 잡아줬더라면은 한 편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우씨 왕후 입장에서는 우리 힘을 합쳐서 당신이 공고한 왕을 할 수 있게 같이 힘을 해봅시다 뭐 이런 타협을 했을 텐데, 발기 입장에서는 이미 자기가 모든 대세를 장악한 수순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결혼한 여인이 심지어 왕후가 이렇게 밤늦게 돌아다닌다는 건 이거 예의 아닙니다 라고 모욕을 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발기한테 내쳐진 이후 그 집을 빠져나온 뒤에 지체하지 않고요 우씨 왕후는 또 다른 장소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다름 아닌 고국천왕의 또 다른 남동생 연우의 집이었습니다. 우씨 왕후가 시동생 발기에 이어 연우에게 발빠르게 향했던 이유, 그건 다름 아닌 고구려에 있었던 특별한 혼인 풍습을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한능검에서도 언급이 되는 제도인데요. 바로 형사취수제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형사취수는 형사취수 또는 취수혼이라고 하는데요. 부여, 고구려, 흉노 등 북방 민족의 독특한 혼인 풍습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진짜 그 동생분이 형수를 취한다라는 그런 이 고구려인들이 이 형사 취수혼을 했던 이유가 또 있습니다. 예. 고구려를 비롯한 북방 유목 기마 민족 사회에서는 많은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에서 어쩔 수 없이 남자들이 죽게 되는데 형이 먼저 나가서 싸우다 죽게 되면 그 형의 자식과 부인은 그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면은 그 사람들이 그냥 방치가 되면은 결국은 우리 종족, 우리 가족의 힘이 약해지는 거기 때문에 동생이 결혼이라는 방식으로 자기의 가족으로 다시 만들어가지고 그 조카들도 자식화하는 종족 보존의 방식이 있겠고요. 또 하나 그 당시에는 이제 결혼을 하면서 많은 지참금이나 많은 어떤 그 지원금을 주게 되거든요. 그럼 만약 형수가 다른 종족의 사람과 결혼해 버리면 그 재산은 형수가 상속받아서 딴 데로 가져가면 우리 집안의 경제적인 손실이 커지는 거예요. 결국은 종족도 보호하고 경제적 손실도 막으면서 종족의 힘을 굳게 하는 그런 어떤 전형적인 생존 전략이 북방 민족의 형사 취수제였던 겁니다. 대박이다. 형사 취수는 사실은 남자 집안에서 그 남겨진 여성을 취하는 풍습입니다. 그런데 우시왕후는 여성인 본인이 이걸 역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취소혼을 하겠다. 전하, 반드시 오늘 밤 안에 왕자가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곧장 고국초당의 남동생 발기와 연우를 찾아갔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씨 왕후의 영민함이 확연히 드러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발기는 집에 찾아온 우씨 왕후를 매몰차게 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왕자 연우는 갑자기 집으로 들어친 형수 우씨 왕후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발기와는 다르게 연우는요,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 의관을 갖춰 입습니다. 그리고 우씨 왕후를 아주 반갑게 맞이하죠. 그러니까 늦은 밤이었지만 술자리를 베풀기까지 합니다. 시동생 2명을 찾아갔지만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다른 상황입니다. 연우의 이런 행동을 보고 우씨 왕후는 결심한 듯 입을 엽니다. 대왕이 돌아가셨으나 아들이 없으므로 발기가 연장자로서 마땅히 뒤를 이어야 하겠으나 첩에게 다른 마음이 있다고 하면서 난폭하고 거만하며 무례하여 당신을 보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씨 왕후가 발기가 왕후인 나를 무례하게 대해서 또 다른 왕자인 연우를 보러 왔다고 지금 털어놓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씨 왕후의 이 이야기를 들은 연우는 과연 어떻게 행동했을까? 연우는요, 정말? 우씨 왕후에게 더욱 예의를 갖추면서 친히 칼을 잡고 고기를 썰어 대접합니다. 고구려에서는요, 귀한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맥적이란 요리를 대접을 했습니다. 이때 우씨 왕후에게 대접했던 요리도 아마 맥적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보통 고기를 써는 거 이거 누가 하는 거죠? 아랫사람이요. 그렇지. 아랫사람이 하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연우는 아랫사람을 시키지 않고 직접 고기를 썹니다. 왜였을까요? 이거 뭘 의미하느냐? 내가 형수를 위해서 이렇게 굳은 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씨 왕후와 손을 잡겠다는 시그널을 보낸 거죠. 그렇네. 자, 근데 이게
평소 직접 하던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예, 그렇잖아요. 고깃집이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우시왕후에게 고기를 썰어 대접하려던 왕자 연우가 그만 손가락을 날카로운 칼날에 베이고 맙니다. 하필 또 자, 이 모습을 본 우시왕후는요, 조심스레 연우의 곁으로 다가가지요. 왕후가 치마끈을 풀어 다친 손가락을 싸매주었다. 뭐 다친 옆에 뭐 주변에 예. 뭐 천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또 치마끈을 그렇죠. 이렇게 풀어서 뭔가 이렇게 좀 뉘앙스가 예. 좀 묘하죠. 하필 예. 그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면은 그 고구려 여인의 복장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요즘 우리 한복처럼 이렇게 가슴 바로 위에까지가 아니라 반코트처럼 내려와 있는 그런 겉옷을 입고 있고 치마끈은 그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옷고름을 풀어서 치마끈을 풀어서 손을 맸다. 아이, 상당히 벌써 연상만 해도 좀 되게 그렇죠. 푼 게 많아요. 잠깐만 이거는 방송 나가도 되는 거예요? 이 역사적 사실이니까. 교수님 설명대로라면 다른 끈도 있는데 겉에 풀고 그 안에 있는 치마끈을 그렇죠. 풀었다니까 이게. 굳이. 그리고 상당히 흥미로운 것은 저 표현이 치마끈을 풀었다라는 게 단지 그냥 상황만 묘사한 게 아니라 한나라 이래의 여러 시들을 모아놓은 책에 보면은 해 군대 풀 해자에 치마 군자 끈 대자예요. 남녀 간에 은밀한 상황이 진행됨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아 그게요. 돌려서 예. 표현을 한 예. 거네요. 그래서 둘 사이의 어떤 미략을 구체적으로 둘만이 아는 방법으로 확인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야 이게 자, 이후 우시왕후는요, 연우와의 독대를 마치고 궁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런데 연우와의 그 헤어짐이 못내 아쉬웠던 이유일까요? 우시왕후는요, 시동생 연우를 향해 이런 말을 건네죠. 밤이 깊어서 예기치 못한 일이 있을까 염려되니 궁까지 바래다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도 되나? 왕자 연우는요, 혼자 궁으로 돌아가기 무섭다는 우시왕후를 위해 우시왕후와 손을 잡고 함께 궁궐로 향하죠. 근데 교수님, 예. 사실 여기도 그냥 낭만적인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진짜 그 우시 왕후의 신의 한 수입니다. 예. 좀 전의 상황은 둘 사이에 교감을 하고 서로 정치적인 연대를 했다라는 걸 둘만 알 수 있는 거지만 이걸 대외적으로 확증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왕의 유언을 직접 들은 사람으로 동생 연우를 만들어야 돼요. 왕의 임종 현장에서 다음의 왕은 너야라고 지명받는 사람, 그걸 고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왕의 합법적인 계승자가 되니까. 그걸 내 왕후가 직접 들었다. 또 왕후가 증명해주고 측근들이 그걸 확인해주는 그런 정치적인 행위가 필요했기 때문에 결국은 왕궁으로 같이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연우와 밀담을